최근에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주택을 매각하시고 또 주택 시장을 조금은 어둡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전망을 그렇게 밝게 하고 계시진 않으셔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쪽을 조금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보다는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에 기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쓰시는 그런 효과가 상업용 부동산 쪽이 더 넓게 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2025년 상업용 빌딩 시장이 역성장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25년 한 12,200개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통계치로 보면 다양한 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역성장했다라고 한 건 23년이 워낙 거래량이 적었어요. 금리가 갑자기 막 5%, 6%, 7%까지 오르면서 급등했던 시기가 있죠. 금리가 급등하면서 뭐 아파트도 상당히 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24년이죠. 24년도에 잠깐 조금 올랐어요. 조금 비슷했는데 조금 올라서 1만 한 3천 건이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됐었는데 25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았다라고 1년 만에 뭐 역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특히나 이 가격 조정이 되지 않는 또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자산 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1만 2천 개 정도에서 뭐 1만 개 수준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빌딩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있는 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빌딩 시장도 똘똘한 한 개의 건물 쪽으로 가는 게 대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물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프라임급 오피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좋은 건물들, 똑똑한 건물, 똘똘한 건물들 위주로 거래량이 늘 수 있다. 뭐 늘다기보다는 거래량 그쪽으로 선호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똘똘한 건물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건물들 가치는 계속 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 여러분들 건물 가격을 판정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1억에 거래됐으니까 나도 1억이야. 뭐 나는 내 건물은 더 좋으니까 1억 1천만 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건물은 입지입니다. 입지와 수익률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이 꼬마 빌딩 시장이 그동안 소액 자본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간과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어요. 수익률입니다. 워낙 집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간과하고 투자하면 오른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상권이 좋은 최근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평당 2억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당신이 계속 안 오른다고 했는데 성수동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라는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그 내면에 가서 보면 골마 썩어 터집니다. 왜냐? 여러분들 평당 1억 이상 주고 사서 성수동에 단기 임대를 맞추는 거 아니면 절대 수익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들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 얘기를 안 하죠. 왜냐?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평당 뭐 1억, 2억 좋다 이거죠. 그런데 평당 1억 이상 넘어가려면 임대료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당 15만 원 정도는 받으셔야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구조예요. 평당 15만 원이 임대료가 안 나오는 지역을 평당 1억 이상 주고 사셨다.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강남은 됩니다. 강남은 다행히 평당 1억 이상 넘어도 15만 원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치동, 뭐 신사동 이런 지역들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예, 비싼데 그런 지역들은 수요도 있고 또 공실도 낮습니다.
이런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 게 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빌딩 시장도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버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수익이 나진 않더라도 이자는 내실 수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버티시는 시간을 또 확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비용도 감당을 못하는 꼬마 빌딩들 가지고 계시면서 버틴다라고 쉽지 않죠. 내 자본을 계속 거기에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일정 수입이 없는 분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 또 가격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쉽게 내리실 수도 없어요. 워낙 투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또 크죠.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폭망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갑자기 매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왜? 못 견디시는 분도 많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또 외관법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 경영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뭐 수출도 그렇고 경상주지도 그렇고 뭐 최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코스피 200 정도의 대기업들하고 일부 뭐 큰 기업들 위주로 그렇고, 중소기업이나 뭐 소기업들은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매출도 많이 줄었고, 또 이익도 당연히 뭐 적자 법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월 이후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괜찮은 자산들은 급매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이런 시장이 활짝 열려서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역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거래량은 1만 건 수준에서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약간 보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돌아가려면 뭐 주택 시장은 또 워낙 이번 정부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 반사효과로 상업용 부동산 쪽은 그나마 자금 쪽에는, 대출 쪽에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다른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6년도는 2분기 이후를 관심 있게 시장을 좀 둘러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한번 잡으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